물타기로 비춰지는 거는 반대예요. 특검 낸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남아있는 친문의 잔재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자기들보다 발달이 느리지만 한 살 많은 오빠들 같이 공부시키면서 서로 간에 뭔가 정분나게 만들자. 이게 요점이잖아. 약간 좀 한심한데 좀 참신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대통령 부부를 보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대통령 부부도 늦게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마음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시면 네, 안 알겠어요. 대통령께 사과하세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 탓하지 말고 그냥 협상이 임하면 될 그렇죠. 일이에요. 바로 그거죠. 협상할 테니까 두개 달라고. 아니, 울면서 다 내줄 거냐? 그래도 몇 개라도 받을 이거 거냐? 두 개 안 되면 때를 다 쓰는 것 가져갈 같아요. 거다라고. 아니 국민의힘 떼쓰기 같아 떼쓰기. 11개 제대로 못 써요. 11개하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드디어 우리도 본격적인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쪽으로 가려고 의상도 이렇게 끝나고 떠나시나요? 네, 바로 떠나야 됩니다. 대박. 예, 착장을 좀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 매우 높다. 매우 네. 있다 말고다. 아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쁜 소식도 전해주셔야 되는데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네. 축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 예. 산유국 국민 여러분.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뭐 뭘 축하하는. 아니 나중에 국민연금 같은 거 우리도 국부펀드 같은 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니, 같은 근데 거. 일단 아니 근데 일단 대통령께서 차분히 지켜보라. 안돼 차분할 차분히 수가 지켜보라고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거야말로 나를 매기는. 아니 여기 변호사님한테 축하할 일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죠? 지난주에 송영길 대표 보석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 인사 중차대한 일이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예. 날 챙겨주는 건 아유, 아닙니다. 반성하세요. 이 인사부터 해야죠 지금. 반성하세요. 송영길 대표님도 산유국 국민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스는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계셔요. 네, 지금. 무려 29년 석유는 4년 최대 4년까지 쓸 수 있는 매장량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정하지 마요. 아니 이제 아이고, 하여튼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만 해도 예, 얼마나 예, 기쁘게요. 예. 제가 그동안 단군 할아버지 얼마나 원망 많이 했게요. 도대체 무슨 저기 기획부동산에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땅에는 나오는 게 이렇게 없냐. 맨날 그렇게 제가 원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한반도도 드디어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게 되지 근데 않을까.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정 브리핑을 이제 긴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조사를 하려면 꽤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렇죠. 나오는 거 보면 작년 초인가부터 이거를 뭐 이제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그럼 진짜 이게 가능성 정도야 진짜 우리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되게 기분 나빠요. 왜요? 이렇게 발표할 거면 총선 전에 하지. 아, 총선 전에 하지. 근데 대통령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이게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온 총선 다음에 전에 한 결과가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겠죠. 그렇다 네. 하더라도 뭐 군부는 네. 떼울 수 있는데 뭐 전혀 뭐 그렇게 뭐 스타일이 그러시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물리 탐사 끝난 다음에 나오고 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세계 유수 기업들의 이제 접근이 시작됐고 네.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동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해협에 있는 거라서 또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효과와 이런 부분들을 노리기 위한 가장 뭐 최적의 타이밍이 네. 아니었을까 생각하지만 뭐 빨아야 예전에 됩니다. 뭐 제 7광구 뭐 그것도 있고 해서 좀 침착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지금 주가가 침착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요새 대통령께서 너무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요? 저번에도 우리 여기서 김치찌개 그 계란말이 정신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도 지금 이럴 때냐라는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니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국정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면 좀 기대감을 갖고 보게 되는데 물론 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네. 결말은 차분히 지켜봐라가 대통령의 네, 워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저 정도의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북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네.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결말이 어쨌든 차분히 과거가 지켜가. 아닌 미래를 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정 앵커님은 지금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미리 안 말해줘서 내가 네, 지금 여기에 관련된 주식 주식을
주식 못 때문이죠, 사겠구나. 지금. 아니 관련해서 조금 제가 불만 혹은 그냥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의심이 늘 많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관련주들을 쭉 살펴봤어요. 와 주식 얘기하지. 네. 근데 몇몇 회사들이 오늘 지금 거의 이제 상한가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난 금요일에 좀 올랐어. 아 미리 좀 몰랐어요? 누군가 들었던 건가? 그래서 나는 이제 물론 당연하지. 아직까지 이거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당연히 없습니다만 이거 보통 이제 그런 뭐 가스 관련된 이런 회사들 진짜 안 오르거든요. 뭐 무슨 공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가스 거의 공사. 해봐야 그냥 뭐 1% 2% 안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꽤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실현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아니, 아니 뭐 왜냐하면 예, 예. 저 아, 이유를 쫓으실 일은 들어보자. 아니고. 이유를 들어봐요. 예, 예. 지금 본인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1969년에 국제연합, 그러니까 UN, 네. 아시아 극동경제개발위원회라는 데서 한국이 서해와 그 동중국의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었어요. 1969년에. 네, 네, 네. 그래서 70년대에 우리나라가 먼저 여기를 선점해가지고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이 왜 너네랑 우리랑 같이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데 왜 니네 혼자 하니 반대한다 해가지고 이 7광구를 74년도에 공동으로 같이 네, 네, 개발하는 네, 걸 네, 네, 그랬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2028년인가요? 예, 2028년 6월 20일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25년부터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못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끝나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뭐 차분히 지켜봐라 석유 4년치 천연가스 29년치 뭐 이제 이런 거 있다고 말을 해서 네. 기쁘긴 한데 그렇게 기쁘다는 것 이면에 있는 7강구와 같은 상황을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가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 내지는 지금 현재 지금 이게 2025년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이 그냥 먼저 이걸 종료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지금 취해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먼저는 차근차근 해결해 주면서 예,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믿기가 좀 어렵죠. 네네. 7광구랑 하여튼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7광구는 지금 이제 일본과 원래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틀어지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7광구 전체 면적에 우리는 되게 작은 요만큼만 갖고 있고 일본이 이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본이랑 좀 해결을 해야 될 해야죠, 문제이긴 해야죠, 한 해야죠. 거고 예. 그거 말고 이제 요 이슈는 제가 지금 약간 제기한 의심은 뭐였냐면 주가가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간단 말이에요. 3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모두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딱 대통령 발표 이후로 똑같이 정보를 제공받은 상황이면 문제 없다는 거죠. 아. 그때부터 막 저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 못 들어가서 지금. 만약에 관점은 딱 그 하나인가요? 만약에 그 소식이 나는 이거 안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탐사했고 그쵸. 그 결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니까. 네. 그게 만약에 세서 내부 정보가 이렇게 먼저 누구에게인가 들어가서 그게 지난주에 벌써 이렇게 매집이 바디에 의해서 된 거라면 난 이거 못 참는다. 나 이거 못 참다는 얘기입니다. 특검합시다. 경로 이게 경로. 아, 이건 특검이야. 내가 이건 특검입니다. 바트 전사님이 이런 게 주가 조작입니다. 예. 유가 조작 아니에요? 순간 알았겠죠. 유가 조작이 이건 아니고. 당연히 알겠죠. 알았겠죠. 조사한 건데. 예, 그래서 미리 흘린 거죠 당연히. 하여튼 이게 이 정도 어마어마한 만약에 이제 그 물리 조사 결과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매장량 추정이라면 충분히 주가가 이렇게 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기 올해 때문에 말에 첫 번째 시추 작업에 들어가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나한테도 그 정보는 미리가 아니라 빨리 정확하게 공정하게 물어보세요. 알려달라. 청와대 계셨었으니까 네. 이런 정보는 미리 청와대 직원들에게 알리나요? 이거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여기 청와대 직원 저쪽 아니에요? 두 분 둘 다 다. 청와대 네. 직원이었으니까. 아, 이분도 그랬어요. 여기 용화대, 대통령실. 용화대. 대통령실. 용화대 청와대. 네. 네.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네. 네. 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아, 변호사님. 무슨 뜻이죠? 아, 미안해요. 민주당 친화적으로 생겼다 이런 뜻인가? 근데 왜 중랑을을 보냈어요? 제 그렇게 고향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제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평생 살아온 제 아니, 고향입니다. 고향은 좋은데. 네. 네, 아, 어쨌든 왜 알아서 TK 안 하시고. 가고? 네, 어쨌든 알아서 하시고. 정치에 왜, 좀 낭만이 있어야죠. 저기 고향 가야지. 그래야지 뿌리 내리고 오래야죠. 아, 올해? 큰 그림 보고. 네. 올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점은 청와대 계셨고 용산에 계셨으니까 이런 네. 정보는 미리 알려주나요? 어디 근데- 그 청년소통 비서관실이었죠. 네, 청년 비서관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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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여기는 이 안 갔을 정도는 거예요. 네. 여기는 저는 어디 있는데? 인사 정무 그렇게 있었는데 안 와요.
안 와? 네, 안 와요. 아니 그 누가 자기네끼리 알려주는 산업비서관실 게 이런 아니라 거 나왔겠지. 산업비서관실이나 산업비서관실. 이런 데만 알죠 뭐. 정책실. 아니 근데 그 비서관들끼리 또 친할 거 그래. 아닙니까? 네. 야, 동해 인간관계가 쪽에 안 좋아. 140억 야, 장난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놨겠지. 그래 맞아요. 그 얘기 하나 듣고 뭐 시도도 하기 전에 잘리는 거죠. 아 근데 그런 바로 감찰 알려주면 들어갑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둘러 사인을 주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민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얘기 안 해주대. 예,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아.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일단 있으니까. 돈은 있어요. 돈? 돈이 있어야지 주가 조작을 하든지 돈 주가를 사든지 할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주가 조작을 단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자꾸 오자마자 이렇게 지역구의 재산까지 아픈 데를 자꾸 실으세요? 물어보는 거야. 안타까워서. 선거하면서 돈 많이 썼는데. 청년이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험지에서 아, 좀 정보도 못 받고 강하게 돈도 없는 키우는 사람이요. 지금 돈도 없고 이승환은. 정보도 없고 걔네가 좀 버림받은 느낌이잖아. 아 그렇게까지 또 그건 갑니까? 또 네. 당 선관위원 됐대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 알았어요, 선관위원 알았어요. 됐는데. 그래요. 선관위 하여튼 맡았으니까. 뭐 비대위원 물 먹고 선관위원 됐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당을 벗어날 수 없게 계속 뭔가 주긴 주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야? 뭔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주는 것도 찔끔찔끔 뭔가 이상한 것들만 주는 거지. 이제 가스라이팅도 좋은 의미로 쓰일 겁니다. 네, 아, 동해 그러네요. 쪽에서 가스가 이제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진짜 하여튼 이거 나오면 진짜 우리 한 월에 얼마씩 줘요 나라에서?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만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국민연금 부채 그래. 해결하고 이거 우리나라 재산 아니에요.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네. 격앙됩니다. 우리 국민연금 굉장히 지금 뭐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도 우리 국민연금은 잘하면 맨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전문가들이 가서 돈을 굴린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맨날 그렇게 적자폭이에요? 맨날 실패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국민연금은 굴리는 것 자체로 어쨌든, 보면 나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 난 수익도 난다고 들었는데. 수익 나요. 응. 근데 이제 점점 인구 구조가 어쩔 수 없고 또 버는 것보다 쓰는 예, 게 더 또 빠르니까. 내는 거보다 이제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럼 가는 더 거죠. 많은 사람이 투입해서 더 많이 굴려야지. 아니 그렇다고 뭐 그럼 국민연금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오늘 또 무슨 정부기관에서 애 낳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네. 정책이 또 논란이 됐죠. 그 말도 안 얘기를 되는. 이따 해볼게요. 네, 말도 안 되는. 동해안 가스 요 얘기는 뭐 요 여기 뭐 정도로 노영이 비난이 많네. 왜 자꾸 뭐라 하냐 이렇게 나오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댓글 그만 보시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욕하시는 저라서 저는 안 봐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아닙니다. 제가 잘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본격적으로 정치 네. 관련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세 분의 논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네, 역시 그 똥풍선이군요. 오물이라고 해줘요. 아 오물풍선. 예, 마른 하늘의 오물풍선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경기 북부는 물론이고 뭐 서울,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아. 발견이 됐는데 이게 뭐 그냥 번화가 마트 있고 식당인데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차 위에 경기도 안산에서는 아, 되게 위험하겠더라고요. 예, 이게 차 위에 떨어져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네. 예, 지금 보시는데 저 풍선의 무게가 한 5kg 네네네네. 정도 된다고 해서 저렇게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까지 있었고 그 풍선 안에는 뭐 분변, 담배꽁초, 그다음에 뭐 중국산 뭐 배터리, 뭐 건전지, 뭐 폐종이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예. 확실히 북한이 역시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예. 담배꽁초가 전부 다 정말 숏 너무 짧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다 피신 거야 거기는. 그래서 남기면 안 되니까. 장초는 장초가 안 돼. 없어. 다 단초. 다 정말 끝까지 다 폈더라고요. 셜록 홈즈예요? 아유. 네. 별의별. 하여튼 그래서 지금 꽤 위험하거나 혹은 되게 더러운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럽고 위험하고 위험하죠. 무엇보다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고 아. 근데 불쾌한 나는 일이죠. 예. 나는 우리가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그걸 집어 넣은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렇죠. 그 들어온 거 거기다 작업자들이 넣었어야 쉽지 됐잖아요. 않았을 거예요. 예. 아무튼 정부 대응이 있었습니다. 네. 자, 어저께 NSC 회의가 있었고요. 이 최근의 도발을 우리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다. 이 도발이 반복되면 우리 대응 강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북한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그 대북 방송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아, 확성기 켜고. 예. 아. 북한이 아니,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런 걸로 싸우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죠. 이렇게 뭐 똥풍선 보내고, 분변 풍선 보내고 막 또 여기 뭐 삐라 보내고 이런 나라들이 21세기 전 세계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역사상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물풍선 보내는 것 자체가 그냥 진짜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하고 한 번 더 하고
뭐 근데 이제 대북 확성기 하겠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좀 뒤로 물러서는 예. 약간 모습이긴 우리가 좀 하네요. 잘못한 것도 있는 거죠. 이쪽에서 뭐 계속해서 대북 전단. 보냈다면서요. 네네. 예, 그거는 북한 논리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또 뭐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그럼 우리도 표현의 자유 해보겠다 이런 거라서 네. 좀 유치하고 이상하긴 하지만 좀 더럽지만 근데 우리는 네. 정부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예. 그 근데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박상학 대표라고. 아, 이게 네네. 그분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좀 약간의 직업적으로 보내시는 그러니까.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다가 뭐 우리 막 드라마 있는 USB 막 아. K-팝 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명웅 뭐 노래도 이명웅 노래 예, 옛날에 본대요. 막 빅뱅의 뱅뱅뱅 막 아이돌 노래 막 여자친구 노래 이런 거 잔뜩 보내고 해가지고 드라마 드라마, 뭐, 드라마도. 보내고 하니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엄청 민감해 해가지고 이런 오물을 보내? 그럼 우린 진짜 오물을 보낼 거야. 아니 우리가 보낸 건 오물은 아니잖아.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그걸 오물이라고 오물이라고 그래요? 콘텐츠를 보냈지. 어. 그리고 오물 같은 컨텐츠를 K-드라마. 보낸다면 우린 진짜 오물을 보낼 거야. 세상에. 예,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북한이 어저께 네. 그 우리 그 정부 입장 발표 5시간 만에 일단은 살포를 중단하겠다. 중단한다. 근데 또 그렇게 대북 전단 보내면 그때는 다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담화문을 냈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또 우리가 보낸 거 아니라더니 이제 또 인정하고 자기네가 보낸 건 인정하고 그랬나 봐요. 북한에서요. 예, 그랬다는 좀 기사가 하나 내가 살짝 본 것 같은데. 예, 예. 대응 조치로서 보냈다라는 예, 게 이제 대응 북한의 조치로. 논리입니다. 네. 예. 이건 뭐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또 없죠, 저 이제. 분변 공수 보내면 어휘에 유의해주. 아 하나 진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그런 분변 봉투가 내 차 유리창에 떨어져가지고 차가 망가졌다. 네. 이걸 누구에게 보상받느냐. 아, 보상이 안 된대요. 네, 이거 보험 보험 안 된대요. 보상 보험 규정이 혜택이 안 된대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어요. 이게 예. 자연재해냐 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관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사고로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이거 특별법 예전에 관련 법을 추진을 만든다고, 했었대요. 예. 민방위 기본법인가 뭐 네. 이런 거 개정안에다가 이제 북한에서 뭔가 날려보냈을 때 피해 보면 보장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번에-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신 분한테 이거 입법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길이 남을 것 같아. 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예, 있는 예. 개인 왜냐면은 보험으로는 되나? 뭐 뭐 자차. 자차보험, 자차로 해결해야 되겠지. 아니 근데 얼마 작년인가 네. 우박 한번 서울에 엄청 내렸잖아요. 네. 아. 그러고 나서 차들 다 찌그러지고 아, 우리 네네네. 동네 그 차량 복원집에 이름을 다 박았어 우박 덴트로.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보험으로 됐거든요. 네, 우박은 네, 당연히 네. 되죠. 천연 네, 자연이니까. 네. 예, 예. 네. 그런데 같이 좀 넣어서 보상해줘야 되지 근데 않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특히 심각하잖아. 북한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위험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날라오는 뭔가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는 무조건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약관에 그런 게 정확히 없어가지고 이것을 보상 안 해주겠다고 보험회사가 말을 하면 저한테 오세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 약관을 확대 해석해보자 해가지고 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영업은 같아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북한과의 뭐 이 풍선 왔다 갔다 한 거는 좀 있는데 요게 이제 그나마 풍선이라면 뭐 아주 직접적인 뭐 인명살상 뭐 이런 건 이제 별로 없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혹시 분계선 쪽에서의 어떤 뭐 우발적인 상황들 이런 게 혹시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풍선에 이제 오물 들어오고 담배꽁초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아 뭐 진짜 좀 지저분하게 논다 이런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이게 탄저균이나 네. 뭐 이런 거 넣어서 그러니까요. 하면은 네. 그게 정말로 심각한 거잖아요. 생화무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야 이것만은 안 되겠다라고 음. 할 만한 그 정도 시그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하는 생각이-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일단 확성기 한다고 하는데 근데 확성기. 확성기를 뭐 우리가 K-팝 틀어주고 여기 노동요 대신 불러주는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확성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북한 주민들이 가장 귀대기하고 듣고 있는 게 뭐냐면 일기예보래요. 날씨요? 네. 왜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기예보 시스템이 우리처럼 정교하지 않아서 여기 정보성으로. 확성기에서 오늘 오후 몇 시부터 어느 지역 뭐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하면 오 진짜 비 오네? 야 한국은 저런 정보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남한에 대한 동화가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북한에 컨텐츠 보내는데 예전처럼 뭐 겨울연가나 뭐 이렇게 좀 감성적이고 막 이런 거를 넘어서 최근에 이제 북한에 온 분한테 들었던 것 중에 자기가 넘어온 것 중에서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네. 영화가 오. 국제시장이었다고. 국제시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막 이거 가지고 뭐 국뽕파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남한은 미국의 빌부터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처절한 과정이 있었구나. 그 노력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다고.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들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아 근데 그런 거 보내면 또 저 예. 분변 폭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차단해야지. 민간 단체들이 지금 대북 전단을 네. 보내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 그 뭐 USB부터 네네네네네네. 시작해서 뭐 의약품 같은 것도 넣어서 보낸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그걸 보내는 거를 지금 북한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탓을 하면서 이제 이 그 오물풍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법으로 막냐 마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논란이 네. 있었죠. 근데 그게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안 되긴 했지만 사실 이게 표현의 자유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 남북 간의 긴장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북 풍선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자제 촉구해서 멈출 건지, 아니면 진짜 법을 통해서 이거를 뭐 정부의 허가 없이는 뭐 이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강제성을 가질 건지 이 고민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아까 탄적인 얘기도 했지만 네. 정말 풍선에 이번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만 넣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험성이 덜했지. 네. 만약에 여기다가 진짜 위험한 거 같은 거 넣어서 보냈으면 우리가 그걸 맞고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 주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2014년 12월 31일하고 2015년 1월 5일인가요? 이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라가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그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국가의 보호 의무 부작위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5대 4로 각하시켜 버렸어요. 아예 이건 유권이 안 된다. 우리는 판단도 안 하겠다. 근데 거기서 말했던 그 5명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이미 다 재판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이거였고요. 이거는 본안으로 가서 심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4명의 그 재판관들의 주장은 개별적으로 사건에서 민형사 사건이 끝났다 하더라도 국가가 제대로 타이밍 맞춰가지고 국민을 보호하러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아예 확인도 안 하고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10년 동안 묵혀두고 들고만 있다가 그냥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거는 판단해볼 가치도 없어 이미 끝났어 이래 버린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헌법소원의 가장 핵심은 헌법소원 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나라가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는 풍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온 거는 뭐 그렇게 아주 위험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정말 이 탄적인 얘기는 저번에부터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던 거예요. 매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가 네. 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 뭐 외교부 어디 풍선 2개 떨어졌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대남 풍선, 대북 풍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할 건 아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지금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제한을 좀 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애매했던 게 이게 풍선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뭐 그렇죠. 바리케이트를 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네. 이제 군에서도 격추를 왜 안 했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쏘면 더 멀어지는 더 퍼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러다가 잘못해서 총알이 이제 북측으로 날아가게 되면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죠. 대응을 이제 하기가 애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국면이라 네.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어쨌든 이 대북 전단에 대한 이 정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대북 전단도 좀 현대화에 맞춰서 그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러시아가 통신망 다 막아버리니까 스페이스X 띄워가지고 네. 다 통신 대기했잖아요. 네. 네. 난 그거 띄웠으면 좋겠어 차라리. 요즘 북한도 스마트폰 통신이 많이 다 쓰던데, 네, 스마트폰 많이 쓰던데 그거 다 와이파이 되게 해가지고 장르만 여의도 보내주는 거야, 쏴주는 거야. 이게. 트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 정영진 보고 왔습니다. 뭐 하는 뭐 그런 네. 일들이 그리고 벌어지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북한 가 계실 것 같아요. 영예만에 관심 많다. 근데 그게 아마 저기 그걸 겁니다. 그게 통신망 안 되죠. 그러니까 위성 통신이 되는 그 디바이스를 갖고 있으려면 거기에 이제 통신 안테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쉽지가 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하여튼 그 링딩동이란 노래 있죠. 예, 그거를 좀
틀어버리면 아마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아마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 중독성. 예, 사랑을 했다 그 그 노래랑 외에 수능 금지 곡들 있잖아요. 아, 수능 날 들으면 안 계속 되는 노래. 계속 뇌리에 남아가지고 아무렇다. 공부를 할 계속 수가 없고. 생각나는 노래. 김현자 선생님. 네, 등등의 그래서 안 노래들. 된다고. 근데 격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유승민 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진짜 생화학 무기 싫고 그래. 왜 땅에 떨어지게 둘 거냐 미리라도 아, 그쵸. 격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북한의 정말 처음 보는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는 저희가 살면서 예. 북한에서 그 분변 봉투가 날라올 줄은 몰랐고요. 지난주에 김종대 의원님이 너무 계속 이거 똥풍선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또 여기 제재 받았어요? 네, 그 이거 똥 제재는 얘기에서? 안 받는데 똥 얘기에서 제재 아니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위안부 소식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네네네. 일본 우길기 인정 요구입니다. 아 진짜. 이것도 진짜 황당한 일인데 그 지난주에 주말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같은 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한일 간 따로 만나가지고 그 과거에 2018년도에 있었던 초계기 갈등 이거 좀 봉합하자라고 하면서 뭐 이제 서로 뭐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뭐 좋은 취지의 네. 내용을 주고 받았대요. 다만 뭐 이제 당시 사태 원인 규명 같은 건 좀 제대로 안 됐다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위함 그 호송대에다가 우길기 달게 해줘라. 이거 왜 못 달게 하느냐? 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강력 반발을 했고 해당 내용이 이제 합의문에 당연히 담기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데 일단은 일본이 이걸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뭐 이 회담 자리의 성격 어떻게 인식했길래 이런 요구가 나왔느냐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은 우리한테 해달라는 얘기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주는데 아주 맨날 이제. 뭐 하나 해주면 이거 더 해달라, 저거 더 아. 해달라. 지금 도쿄도 만만하게 지금 보는 것 엉망진창이잖아. 같아요. 네. 뭐든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본한테 물어보세요. 들어줄 것 같나? 이분 일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권력과 가까이 있으니까. 일본한테 물어보세요. 선관위원으로서 말해봐요. 그리고 이 사실이 결국 어쨌든 이렇게 비공식 회담에서 나온 거니까 네, 합의문에 안 네. 담겼으면 내용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이런 요구했다 한국한테. 아니 너무 뻔뻔하게. 일본은 늘 그런 왜 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늘. 아니 그냥 본인들이. 우리가 대응을 못하니까 그러겠지. 아니 근데 그리고 뭐 최근 라인 사태만 봐도 대통령께서 뭐 어. 제대로 뭐 말 한마디 못 하고 와서 비판 받았잖아요. 그런 왜 그러는 거예요? 태도를 아니 보면서 그럼 내가 궁금한 게 그럼 라임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하는데 라임 옆에 사태? 이혜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화하십시오. 근데 라인 야후잖아요. 그거 여기에서 네이버가 솔직히 팔고 싶은지 안 팔고 싶은지 시장 경제 맡기고 싶은지 안 맡기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거기에 자유시장 맡기는 경제예요, 거죠. 그게?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네이버가 팔고 싶어도 눈치 봐서 못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어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예요? 그 부당하게 그게 행정 조치를 하면서 지분 문제에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감 표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보 보안에 대한 얘기였지 더 이상의 추가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일본이 그러면 안 되지. 끝났잖아요. 거기도 그럼 만약에 사적인 회사와 사적인 회사 간의 관계면 지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50대 50 지분을 만들어준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7대 3의 그 지분율을 5대 5로 바꿔준 지금 거 본인의 아니에요. 모순적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어요. 욕하세요, 주고. 이 자리가 위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왼쪽 자리가 위험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튼 뭐 라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네. 지금 이 일본이 우리가 이제 우길기라고 부르는 그 자위함기를 달고 다닐 수 있게 달고 입항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 요청을 우리한테 했다는 거죠. 고 정부가 강력 반발했다. 네. 아니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과거사에 대해서 반발은 나중에 나왔고 처음에 좀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한국 정부의 반발로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이제 흘린 나중이래. 일부러 흘린 거죠.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예. 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맨날 그런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받지 않아준 예. 내용도 마치 당당하게 요구했고 어. 들어줄 것처럼 했다는 식으로. 근데 우리 정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항상 아무런 반응을 안 해. 네. 그러다가 국민들이 막 뭐라 그러면 그때 가서 마치 뭐 한 것처럼 근데 좀 세게 한 것처럼 말만 해. 그리고 그다음에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몰라. 네. 그 결국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뭔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 요게 지금 루틴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근데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밝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요구를 받았고 아니, 너무 이제- 황당해서 그러니까요. 반발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강력히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대응했다. 강력히 어. 대답 아니면 처음부터. 저 같으면 차라리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대통령실에서 외신 보도도 어, 다 막 모니터링 뭐라고 하잖아요. 해야지. 아니 외신 대변인실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고소고발해야지. 허위 사실이다. 압수수색. 일본 언론 왜 안 하는 압수수색.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아니, 이승환이 좀 그런데- 어려워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상 예. 빨리 얘기하세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뭐 조건부를 달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몰라도 아예 그냥 일칼에 거절해 버렸다라고 한 거고 일본은 그 거절 자체가 기분 나빠서 자기네 언론에 공개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런 얘기 들은 것 자체가 잘못이니까 네 귀를 막아버려 이렇게 하면은 무슨 협상이 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일본의 진짜- 언틀에 아니, 무한 애동할 필요 아니야, 없다. 진짜 모순적이야.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되게 합리적인 말씀 들리는데 사실 다 따져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니들이 그 말을 들은 게 잘못이야라고 하면은 그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 니들이 그 말을 들은 네. 게 잘못이라고 누가 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런 협상 내가요? 의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정부는 왜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 돌려봐요. 거절했으니까. 돌려봐요. 아니 근데 제가 정리를 제가 하자면 그러니까 정리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들은 것 자체를 뭐 일본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 일단 일본 규탄, 일본 잘못했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들은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일본이 언론에 흘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흘린 거지. 우리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했다면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다면 우리 이거 들은 거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는 얘기했다, 단호하게 얘기했다. 뭐 국민이 걱정하는 일 없으실 거다 이 정도의 좀 빠른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는 이거 보고 또 열받고 근데 왜 일본은 이런 요구를 계속 할까라고 보면 이제 그동안 대일 외교에서 이게 보여왔던 저자세와 바로 무관하지 그거예요. 않다라는 지점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저희는 열받는 이게 상태인 거죠. 속담에 그 말이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게 아무렇게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우리들한테 요구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 그렇게 여러 번 요구하다 보면 들어줄 것 같고 이러니까 걔네들이 하겠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투명 벽 생길 것 같은데 여기 코로나 그런 때처럼. 상황을 만들어준 잘못이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럼요. 회담 자체가 잘못된 거지. 회담을 회담 하지 원래 말아야지. 잘못했었잖아요. 항상 잘못했잖아요. 뭘 잘못해요? 이거 원래 한중일 정례회담에서 나온 국방장관 회담으로 이어진 건데 그러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야죠. 일단 5초 외면합시다. 잠깐 여기 이승환 바리케이트 세워줬어. 위원장의 바리케이트 세워줘요. 생각은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오케이라고 사인했다면 그게 당연히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뭐 거절했는데 조건부 뭐라도 했으면은 네, 욕먹어도 잘못된 되지만. 거지. 근데 이거는 들은 네 귀가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누가 들은 네 귀가 잘못이라고 지금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계세요. 그 부분 진짜 다시 지적하고 싶어. 이거는 확실히 좀 찾아주세요. 이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노영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워낙 이제 한일 간의 협상이나 그동안의 이야기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만큼 우리가 저자세 얘기를 그렇죠. 했으니까 일본이 지금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제 아무 말 비판을 대잔치를 하는 거 그렇죠. 하고 계시는 아니냐라는 거고요. 거. 뻔뻔하게 나오는 걸. 그러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일본 함정이 우길기 달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희 그거 만만해 막았죠. 보세요. 저희 막았잖아요. 우리도 막았잖아요. 요구하는 거 막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함정 밀고 들어왔는데 못 들어오게 한 거고 이번에는 야 우리 한번 달고 들어가 볼게라고 말을 꺼낸 걸 막은 거잖아요. 일단 대화가 좀 안 된다. 나 아니, 화요일 대화는 날 제가 안 돼요. 화요일 날 나오고 싶었는데. 약간 지금 한일 대화를 좀 보고 있는 같은 느낌이. 아니 물리적으로 함정에 달고 들어온 거 막은 거와 그 말 꺼냈는데 그 말 자체를 차단한 게 어느 게 더 수위가 셉니까? 이제 그만해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만해요, 이제. 두 분의 예. 입장이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여튼 우리는 일본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제 막았다라고 이제 우리는 결론 내면 되겠죠. 빨리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야 될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다음 소식 가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제목 버립니다. 뭘 버려요? 네, 난을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난. 네, 이제 지난달 30일에 윤 대통령이 이제 국회 당선인들한테 난을 보낸 거예요. 뭐 당선인, 당대표, 지도부 이런 사람들한테. 자, 근데 이제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진보당의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 윤 대통령이 보내온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하는 인증샷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연쇄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협치하자고 말만 하면서 남만 보내왔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뭐 정무석이라도 보내서 인사라도 했느냐, 대화를 시도했느냐, 최상병 특검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총선 민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항의의 차원에서 이 난 수령을 거부했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 잘했다 혹은 뭐 지지자분들 네.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또 개혁신당이나 뭐 다른 네. 정당들에서는 조금 반대 목소리도 나오죠. 좀 전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그 조국혁신당 입장은 지금 전했고 그다음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받아야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해야 된다.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 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했겠죠.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다. 대통령이 내민 손을 거부하고 협치를 걷어찼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는 받았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뭐 서로 정파적으로 조금 반대가 되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국회의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축하의 난을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받고 그다음에 실제 정쟁을 가지고 싸울 건 싸우고 그게 맞는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통령이 보낸 것에 대해서 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기사에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인정 못할 건 아니지만 또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 좀 해요. 근데 지지자들을 보고 아마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치 행위로서 그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자존심을 세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그들을 보고 정치를 아마 더 하시다 보면 이런 행동들도 하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만약에 소나무당에 당선자가 있어서 거기 난 왔으면 그건 받으셨다는 거죠? 당연히 받겠죠 제가. 네. 네, 저희 물 열심히 주고 근데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 왜냐면 물을 제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난을 잘 못 키워요. 아, 물을 많이 주셔서 네. 요거- 소나무를 보내야지. 네. 아 소나무를. 소나무를 괜찮아요. 소나무 네. 더 비싸요. 그러게. 소나무 어떻게 보내? 소나무 분재. 조그만한 거. 문제가 이만하게. 최소가 50만 원이야. 아, 그렇게 비싸요? 비싼 자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치 행위를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대통령 사실 나는 죄가 없다. 네. 나는 죄가 없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버리는 건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는 뭔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인가? 그쵸.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나는으로. 받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잖아요. 난. 근데 이제 딱 받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중의적인 이미지. 야 천재다 천재. 네.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 왜 의미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석유 네.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이제 섭지건 난이에요? 요거 진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네. 앵무새와 네. 난인 거. 근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정치 상황이 저는 좀 별로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솔직히 난 받고 뭐 운영이나 뭐 법사위나 정말 그런 상임위에서 아니면 대정부 질문에서 제대로 이제 자기 기량을 보여주고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하면 될 일이지 난 버리는 걸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국면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의원 사이에 아예 이제 여지가 없는 걸로 네, 느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답답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버리기 챌린지는 솔직히 국회에서 크게 보면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버린 나는 어디로 가요? 이제 치우세요. 그거를 이제 방문 앞에 내두면 이제 네. 국회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청소노동자분들이 가져가서 다 그런 수거해 가세요. 사원이나 이런 데다 보내기도 하고 아. 거기에서 아마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진짜 남들 불쌍하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건 너무 좀 치졸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뭐 말해 뭐 합니까?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난 보내놨으면 제일 잘 보이는데 두고 볼 때마다 일을 가면서 정권 창출하겠다 다짐을 하지. 이거 가지고 뭐 잘라놓고 버려버리고라고 하면서 뭐 감정 배출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좀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정치가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난 가지고 뭐 그렇게 일거리 만들고 기사거리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안쓰럽고 저 같으면은 저도 예전에 그 야당 시절에 네. 여당 장관 그 표창장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 보좌관 할 때 이제 추진하던 법안이 잘 처리돼서 정부 조직 하나 이제 구성되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네. 그 함께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관대 그리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입법 제안하고 했던 그 내용을 받은 거라서 저는 의미 깊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야 없이 했다. 정파 떠나서. 네, 근데 굳이 그럴 거면 진짜 저는 잘 보이는데 걸어놓고 볼 때마다 일해 가야지. 근데
진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게 남만 보내왔지 뭐 정무석이 인사를 온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면대면 대화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대통령실에서 좀 보내가지고 좀 만나고 좀 대화도 해보고 뭐 그러면 어떨까? 난 보내고 정무수석 아직 안 만났어요? 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조국 대표? 예, 예. 아직 안 만났을 그래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만나시겠죠. 그건 뭐. 좀 문제가 있지. 아직도 안 만나시겠죠, 만난 뭐. 거는. 아니 근데 이제 아직 개원했으니까. 이제 막 개원하고 근데 아직 국회 개원식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일정들 봐가면서 안 만날 수가 없죠. 네. 근데 조국 혁신당이 또 뭐 사무실 배정이 조금 불만이 좀 있다 이런 안 얘기도 좋은 있고. 쪽으로 됐다고. 예, 좀 다른 정당들이랑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등등해서 불만을 좀 제기하긴 그건 하던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네. 인원수에 따라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호실이나 이런 것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뭐 나빠서가 아니라 양해를 좀 해야 네. 될 부분. 그러니까 개혁신당보다 의원 수도 뭐 많고. 예, 많은데 예, 좀 너무 좁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잠깐만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하나 꼭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서 뭐죠? 한여름님께서 저보고 6.25 때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게 잘못된 거냐 현충원에 있는 순국선원들이 학살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백선엽 장군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지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분명히 이제 그런 취지를 말을 한 게 아니었다고 제가 여러 번 해명을 했었고 6.25 참전용사 유공자 협의회 분들하고 같이 제가 또 인사도 하고 서로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해였다는 것을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의 그 댓글은 이제 사양하는 것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일일이 다 어떻게 아니야 일일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이거는 워낙 유명한 프로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진행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이거 다 원래 봐요? 댓글이요? 네. 뭐 저는 뭐 좀 봅니다. 진행자는 당연히 보셔야죠. 저는 근데 보면서 해요. 예. 출연자분은 또 잘 안 보시는데 네. 아 역시 또 우리 노영 변호사님. 역시 진행해 보신 멀티로. 적이 있으셔서. 자 여튼 본인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요런 정도로 이제 해명하시는 걸로 다 과거에 유감 표명하시고 그분들과 직접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갖고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참 혹시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대통령 지지율 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8주 연속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지난주에 나온 갤럽 조사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1%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갤럽 그래프인데 자, 이걸 두고 여권에서 믿을 수 없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홍준표. 홍 시장이라고 해주세요. 여권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선관 의원님 자. 정정하셨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SNS를 통해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예, 탄핵 전국때 2017년 대선 때 선거 네.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이 7% 8% 나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았냐. 여론조사 이거 응답률 낮은 거 믿을 수 없다. 응답률 10% 15% 넘는 것만 발표해라. 이거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홍준표 시장이 했습니다. 예.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하고 보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아, 그러니까 이거 조작 10% 미만은 조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포인트는 거예요. 그랬죠. 3억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자기가 제안 받았다 이런 예, 얘기였죠. 의뢰할 수 있다 결과를. 현재 갤럽에서 이거 모욕을 당했다고 네.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이 워낙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일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 좀 원하는 답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를 뭐 내는 경우들도 과거 보면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갤럽이라든지 뭐 리얼미터 같은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그렇죠. 뭐 주간 조사 같은 거 내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조사의 신뢰도가 신뢰가 높죠. 있는데. 네네네. 네. 근데 갑자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본인에 대한 게 안 나오니까. 네. 근데 21% 갤럽은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예.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로 낮은 지지율이 나오면 이른바 국정 운영 하는데 동력이 좀 많이 상실된 거 아니냐 이미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국민과 여론 앞에 센 척하면 안 돼요. 막 엄살 부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 잘못해서 엄마한테 맞는 애들 보면은 엄마한테 센 척하는 애들 또 때려봐 하는 애들이 더 맞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요? 나쁜 예, 애들인데. 그런데 또 다른 애들은 그냥 한 대만 맞고 엄마 살려줘야 하면서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네. 지금 정말 더 그 국민의 회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엄살 부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더 엄살이라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낮은 자세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그 IMF 이후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잖아요. 글쎄 뭐 저도 네.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저는 뭐 최저일 걸요 아마 네. 이게. 근데 일부 MB가 요거보다 여권에서 약간 좀 낮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MB?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집권 3년 차 전임 기준. 대통령 두 번. 아, 3년 차 기준. 네, 3년 차 기준. 집권 2년차 때도 예. MB보다 더 낮았다고 그때 예. 나왔었었고. MB는 초반에 그렇게 초반에 많이 낮았는데 낮았죠.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간 올라갔죠. 타입이고 네. 근데 집권 3년 차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힘쓸 때거든요. 가장 이제 좀 내각도 장악하고 이제 힘쓸 때고 거기다가 또 지난주에 뭐 있었습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있었고 예. 저희가 호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다른 핑계 대거나 이유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이것 해야 될 때문에 것 혹시 석유 발표가 오늘 나온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랬으면 총선 전에 발표해야죠. 여러 그러니까 이게 무마용으로 상황 문제를 상황 경우로. 진단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원인 분석도 좀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국정 브리핑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네. 약간 이 정책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정책을 직접 챙긴다. 뭔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으셔서 첫 그 소위 말하는 국정 브리핑을 그 아이템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통령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되게 자명한 거거든요. 최혜병 특검법 왜 거부하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고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 다시 활동 시작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이 북한의 태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뭐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런 민감한 얘기들 아니면 정말 필요한 얘기들은 안 하고 이제 다른 곁다리를 짚는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그러니까 네네. 다른 국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너무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이게 더 중요해. 근데 아니, 20% 중요하지. 근데 일단 차분히 기다려보라가 결론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뭐 네.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 그동안 쭉 누적된 이런 저는 이유들로 특검법 보시고 거부, 특검이 제일 셌다. 네, 특검 거부가 큰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쨌든 최근에 보면 또 이제 군에서 계속 또 사고도 일어나고 네네네네.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언제까지 이 군 보낼 때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 정부 당국의 대처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게 이 의혹의 한 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까 이제 두들 맞는 거죠.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예, 최혜병 특검 때문에 네. 이렇게 됐다라고. 특검 관련해서 조금 다른 특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넘어갈까요? 네. 김건희 네. 특검? 자, 김정숙 여사님. 김정숙 여사 특검? 네. 어. 정숙 특검 대 멍청 생쇼. 거기에 대한 방금 외국어 하신 거 아니야? 불어한 것 같은데 불어? 멍청생이요? 멍청 멍시형. 쇼. 아유 예. 자 결국은 법안이 발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내용을 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등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다루겠다. 라고 해서 발의를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진상규명 같이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얘기를 해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맞불 성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뭐 당의 반응은 아직은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네.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법안 내용이나 이런 거 좀 지켜보겠다고 했고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거는 아주 멍청한 수다, 악수다, 생쇼에 가깝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이거 상황입니다. 완전 물타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그런 의혹이 있고 그것을 밝혀야 된다면 저는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다 성역은 없는 거니까 만약에 지난 정부 때 영부인이었다 하더라도 뭘 잘못했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밝혀내는 건 이제 맞는데 네. 지금 나온 의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좀 석연치 않은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 도종환 전 장관도 얘기가 기내식에서 6천 몇백만 원을 예. 먹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기내식은 도시락
먹을 수밖에 없고 다 정해져 있을 텐데 네. 그 6,500만 원 이상의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역을 조금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이제 인도 가는 비행기 오고 가는 그 비행기 시간에 네. 밥을 6,200만 원. 그러니까요. 인도 순방 과정에서 대한항공이랑 수의 네, 계약을 수의계약 맺었는데 맺어가지고. 그 비용이 총 2억 3천 정도가 되고 네. 이제 관련해서 연료비가 6,500만 원, 그 다음이 기내 식비 6,292만 원. 그 대략 이제 인당으로 나눠 보면 4끼에 1인당 한 174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들었다. 그게 4개 1인당 174만 원이 그 기내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무리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시아나 타고 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타고 인도 직항으로 가면은 한 끼 나와요. 한 끼 나오고 간식이 네. 한 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 여기 근데- 여기저기 네. 다니셨으니까. 아, 여기저기? 네. 처음부터 목적지가 한 네, 곳이 한 아니라 곳만 그 간게 안에서도 아니니까. 움직이면서 총 네. 4끼를 먹었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것이 정말로 큰 일이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던지고 그래서 특검에 된다는 식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이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도종환 전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정숙 여사를 정식으로 초청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왜 갔느냐 뭐 이런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와주기를 바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일정이 바쁘니까 이 장관 측에서 이제 가되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급인 김정숙 여사를 특별수행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대선 부부랑.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그게 뭐 특별히 아주 잘못됐다거나 이상하다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식적으로 나온 그 계약이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영부인이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정말 밥을 하루에 뭐 우리는 한 끼 먹지만 그분 혼자 10끼 먹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6천만 원을 먹을 이유는 사실 내가 보기엔 없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확하게 이걸 보게 되면은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도종환 의원 말에 의하면 초청장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예. 근데 개별적으로 기자들에게 주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거 특검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준석 신당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게 좀 더 웃음꼴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회고록의 내용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한다 그러면 차라리 별 문제 없으면 다 정확하게 공개하고 까고 나는 이게 더 맞다. 이런 공개 생각해요. 주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그 당시에 이 일을 주관했던 그 네. 부처에서 이 공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예, 그다음에 그쪽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실제 누구 말이 맞는지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네네. 정말로 뭐 기내식으로만 6천 몇백만 원 먹었다 그러면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서 김건희 여사만 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쪽을 좀 어떻게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 따져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따져볼 건지 형식의 문제인데 자료도 이제 내보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하든지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라는 걸 가지고 온 이거 지금 거잖아요. 수사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따로 네. 특검으로 이미 가자. 고발했는데 네. 특검하자 그러는 이게 거예요. 1월달에 네. 형사일보 같이 김건희 여사 건하고 같이 네. 친문단체가 고발해가지고 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수사 과정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저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물타기로 비춰지는 거는 반대예요. 그리고 이거 특검 우리 당이 특검 낸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남아 있는 친문의 잔재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네. 여기가 추미애의 나이였구나. 여기가 지난번에 내 체포 동의안 동의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이거 낸다고 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쪼잔하게 만들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네.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야 합의서를 받을 게 근데 이거잖아요. 사실 그럼 받을 대통령과 거예요. 여당에서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의 반대 논리는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수사 네.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특검하자. 지켜보면 네, 되겠네요. 이것도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 이것도 되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특검하지 저는 여기에서 아, 이거 윤상현 의원이 잘 윤상현 너무 의원이 이제- 낸 게 우리의 당론도 아니고 아, 예, 당론 개인 아닙니다. 의원의 예. 이거 아, 윤상원이 버리는 거 이제. 오늘 아침도 사무총장도 자기는 맞습니다. 이거 예. 뭐 공동 발의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그 배당돼서 지금 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걸 지켜보고 그래도 의혹이 생기면은 그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동안에 일관적 태도를 보였던 대통령의 행동이라면 이거 거부하겠죠. 김정수 여사 수사 중이잖아요. 특검도 거부해야 되겠죠. 지켜보자 이러겠죠. 수사 중요도 여야 합의하면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특검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승환 위원장한테 첨언을 하자면 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순 여사 특검법 당내에서 발의가 됐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사법기관이 왜 있냐? 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네, 맞아요. 자기들이 이제 뱉어놓은 네. 말들이 있으니까. 하면서 민주당에서 하도 모든 걸 특검으로 하자고 해서 정치적 노림수로 몰고 가니까 이런 법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근데 했어요. 본인들 잘못이 그 없다는 말도 안 거고. 맞는 게 안 맞는 말이지. 민주당 욕을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랑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감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일단은 전 정부의 영부인을 계속 지금 이제 물고 늘어지는 얘기하는 게 정말 문재인 정부 뭐 7년 차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지겹다 이런 생각 하실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이분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대표 나오려고. 좀 이 정도로 이제 좀 과하게 과속을 하시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다 같이 좀 보면서 눈치 보시면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약간 좀 강공 드라이브를 거시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네.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보여요. 성관위원이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물타기는 반대. 생각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뭐 이렇게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하고 우리도 맞불 전략 이렇게 아마 쓰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정부의 검찰 수사가 뭔가 미진하다,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잘 수사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돼서 보통 특검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 정부의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 발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비판을 아마 받기가 쉬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조기 입학으로 저출산을 하겠다. 이거는 야 진짜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아, 이게 정부 인구정책 평가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출산 정책 보고서 같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그러니까 이제 출산 과정 의사결정 단계별로 저출산 정책을 쭉 정리를 했어요. 네. 라고 하면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라는 소항목이 있는데 그 아래 뭐가 있냐면 뭐 만남 주선,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성의 조기 입학이란 항목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담겼냐?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 따라서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읽으면서 약간 자괴감 느껴지지 않아? 읽을 못 읽으면 내가 읽어줄까요? 좀 약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놔가지고 야 이게 아니, 보세요. 약간 좀 한심한데 좀 참신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한심한데. 아니 근데 원래 읽어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막혀. 이게 왜? 약간 그 여학생보다 설명을 남학생이 하기가 조금 느리게 크니까. 근데 근데- 이걸 또 학술적인 용어로 이상한 말을 학술적인 용어로 쓰니까 되게 열받는 거 알아요? 이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그다음에 한다, 이 그다음 나온 말이. 말이 더 웃겨요. 뭐냐면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지 않은 학계의 주장과 맞닿았다. 그럼 이거는 남성 비하야, 여성 이거 비하야, 완전히 뭐야? 말이 되는 거예요. 양성 다 같이 비하하는. 양성 비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학계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게 얘기죠. 그런 예, 얘기인데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더 웃긴 게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켜서 자기들보다 발달이 느리지만 한 살 많은 오빠들 같이 공부시키면서 서로 간에 뭔가 정분나게 만들자. 이게 요점이잖아. 아 그렇잖아. 서로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서 우리의 언어로 잘 말씀해 주신다. 이게 저출산 네. 대책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제가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입장을 조금 그렇게 첨언을 내가 더 웃긴 건 하자면 조세 연구원이 왜 이런 거래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 개인의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이 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이 사람 나타낸 사람 거죠.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잘라야 돼, 잘렸는지가 이 궁금한데. 사람은. 근데 어쨌든 이 원고를 실었잖아요. 보고서에. 아 검토를 해서 어쨌든 싫은 거잖아. 그럼 뭐 외부인의 이 사람들- 의견입니다라고 저희처럼 자막 딸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근데 뭐 이거를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젊은 여성들이 보면 더 화가 날 것 같아. 아니 완전 열받죠. 아니, 저는 근데 연구자의 상상력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의 상상력은 존중받아야지. 그런데 이거를 공식으로 이제 실었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이잖아요. 인간관계 연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조세에서 왜 조세재정연구원은 하냐고, 조세가.
그러니까 조세재정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저출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네. 더 출생을 많이 하게 할까 이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게 각 연구기관마다 정부마다 그 인간관계 사람을 보는 게 달라요. 지금 우리 교육부를 교육부라고 하잖아요. 이명박 때는 교육과학기술부라고 했어요. 교육과 과학기술로 맞춰줬고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했어요.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세재정연구원은 네. 어차피 뭐 자기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사람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 건데 저는 그래서 연구자의 상상력은 파격적이고 재밌을수록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쉬는 거는 그러니까 조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어떻게 거지. 보느냐에 그죠. 따라서 이제 그 세금 내는 세원으로 이제 세원으로 본다는 보는 거죠. 거죠. 예. 돈- 돈을 네. 많이 걷기 위해서 네. 서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결혼시켜가지고 애를 낳게 해서 돈을 받게 하자. 이거잖아요. 결론은 말이 되냐고요. 그냥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또 상상력 싫었으니까 이거를 하나가 더 상상력이라고 있습니다. 해요? 노인 은퇴 이민 방안도 요즘 보고서에 은퇴 담겨 이민이요? 있는데, 이민시키라는 거죠. 예,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난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그러니까 노인들은 가라. 맞아요. 젊은 사람들만 남겨놔라. 이것도 이거잖아요 상상력으로 지금. 우리가 아니 근데 개인 의견이라면서요. 개인 어. 의견인데 왜 여기 싫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이거를 상상력이라고 좋게 실드치면 안 돼. 이건 정말 미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연애들 생산력이 없고 돈 많이 안 낼 테니까 절로 가라. 왜 젊은 애들은 빨리빨리 들어와가지고 조기 입학시켜야 서로 된다. 서로 간에 좀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아기를 낳게 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걷게 하자.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무슨 짓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럼요. 약간 놀라신 것 같은데 노예 변호사. 아니요. 너무 왜요? 젊어 보여서. 동안이 젊어 돼서. 보이세요? 네, 아이, 근데 어쨌든 자녀도 있으시고. 속상할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저출생 이런 식으로 뭐 조기 입학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네. 이거 뭐 완전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도 얘기하는 걸 넘어서 뭐 좀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들을 여기 담는 것도 문제인데 보고서에 담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저출생 얘기하면 청년들은 다 집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집 얘기하고 그냥 그런 거를 차라리 좀 얘기를 하시지 왜 이런 무슨 접근 자체가 신선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소항목이 그거였잖아요. 아니, 신선하다고 말하면 안 교제 돼요. 성공 신선하다- 회의 정책. 신선하다는 게 기괴하다. 아니라 왜냐하면 기괴하다. 주거 정책 있고 뭐 있고 뭐 하는데 이거는 어떤 파트냐면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인데 난 이런 걸 항목으로 만든 것도 이거는 너무 신기해. 너무 변태스러워요. 이거는 생각이 거긴- 신선한 게 아니에요. 저출산의 원인이 뭐냐를 보는 시각이 데서 이제 다양한- 저출생이 결혼이 늦어지면서 예. 첫 아이를 늦게 낳게 되고 그러니까 둘째 셋째를 못 낳는다는 판단들을 아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갖고 어쨌든 둘 셋 안 낳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낳는 사람 낳고자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 말고 둘 셋을 낳게 좀 하자는 예. 요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좀 일찍 결혼시켜야 되고 일찍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미리 학교 다닐 때부터 교제를 해서 전분나게 교제 만들자. 성공 지원 정책이 나 너무 아니, 신박한 그런 우리- 이제 아이디어인 것 우리 같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보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갑자기 대통령도 왜 나와요? 대통령 여기? 부부도 늦게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없고. 근데 거기는 좀 나름 마음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런 네, 신경 안 알겠어요. 예, 예. 그럼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네. 대통령께 사과하세요. 사과할게요. 자 공식 사과 하나 저희가 네. 받아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원구성 어떻게 돼가고 이제 그것만 짧게 좀 볼까요? 네, 짧게 보겠습니다. 원구성 줄다리기입니다. 원구성 이제 구성 법적 시한이 오는 7일이에요.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여야 2+2 회동을 했거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평행선 여야 간 이견만 교환하고 끝이 났습니다. 역시 핵심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인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져와야 된다. 플러스 가능하다면 과방위원장도 가져오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다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을 이제 민주당이 하니까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은 뭐 민주당 가는 거죠? 무조건 사수로 가요. 무조건 사수죠. 네. 예. 뭐 저희가 뭐 여기서 뭐 굳이 이제 물러설 이유가 없고 그리고 네. 법사위를 이제 줘야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제 저번에 줬었고 네. 근데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안 이제 되겠더라. 번번이 가로막고 보이콧하고 회의 자체를 안 열어주니까 뭐 법안 올리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남용하셨던 그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네. 이 공감대는 확실히 있는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국회의장도 가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운영위는 이제 그 대통령실을 네, 견제해야 되니까. 네, 견제해야 돼. 예. 이제 그러니까 역시, 이게 다 네. 가져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예. 자 국민의힘 어떻게 원래 합니까? 관례상 운영에는 여당이 맡고 예. 법사위는 이 당이 맡아가지고
그 균형을? 다수당의 독주를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6년 전에 우리 당의 백드롭이 생각났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지금 다시 민주당 그 최다수당 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맘대로 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권력 견제하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 권력도 인정해야죠. 그리고 국회 표결의 원칙에 따라 특검법 표결 안 된 것도 인정해야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물어붙여서 이거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만으로 보입니다. 제가 2년 전 이맘때 우리 당 진짜 분위기 좋았거든요.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예. 이기고 다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망하는데 고작 2년 걸렸어요. 민주당 기억해야 됩니다. 망한 거는 인정. 그거랑 뭔 상관이야? 아니 망한 것까지 인정하고 그렇죠. 네. 이해가 안 가. 근데 관례대로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영 대통령도. 변호사, 네. 노영 변호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망한 건 인정. 네. 예, 그 이후에 그 설명하는 과정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이런 얘기. 그럼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전 협의하는 게 먼저 맞죠. 네.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협의에 맞춰가지고 하자는데 이게 21대 전반기 국회의장하고 국회 그거 만들 때하고 좀 똑같아지는 양상이잖아요. 예. 근데 서로 이제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상임위원회가 상임위가, 있겠죠. 그래서 뭐 법사위라든가 과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요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야 다 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니네가 가져갈 거면 국회의장을 내놔라.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 수준에 안 맞는 대응이었고.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마치 무조건 니네는 뭐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말을 하면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1대 때 막 질질질 끌면서 결국은 안 되다가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상임위원장 다 민주당이 가져가고 막 예.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건 매우 옳지 않았다고 봐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때 제대로 협상 못했던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좀 적당히 양보할 거 양보하고 우리가 받을 거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월 5일, 6월 7일까지는 정확히 해줘야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니네 그렇게 안 할 거면 우리 그냥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그 시한까지 협상 안 네, 되면 우리가 네. 18개 다 가져가겠다. 그냥 하면 되죠, 차라리.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 탓하지 말고 그냥 협상에 임하면 될 그렇죠, 일이에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원구성은 협상할 테니까 두 개 달라고. 그건 안 된다고. 추구하라고. 그거 말고 협상이 안 딴 거 되지. 가져가면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지. 협상은 울면서 다 내줄 거냐? 아니지. 그래도 몇 개라도 받을 이거 거냐? 두 개 안 되면 때를 다 쓰는 가져갈 것 같아요. 거다라고 아니, 협박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의힘 싸우는 떼쓰기 거지. 같아 떼쓰기. 왜냐면 세 개 지금 우리는 11개 떼고 제대로 못 써요. 11개하고 7개가 있으면 11개 중에서 절대 양보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그럼 그건 인정하고 나머지를 좀 잘 나누면 되잖아. 왜 그래요? 잘 협상은 나눠봐요. 하는데 줄 게 예.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민주당에서 별로 줄 게 없대. 영의만의 석유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과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잠시 후에 요즘에 그 의대 정원 관련돼서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신입생들 뽑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의대 정원 막 늘어났다고 특히 이제 지방 의대들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막 이사 가신다는 분들 뭐 별별 분들이 다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이 의대 정원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요건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분위기는 네 분 덕에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